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망설이지 말고 움직여라. 잘 하려 들지 말고 시작해라. 너무 벅차면 쪼개서 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해라. 그냥 힘 빼고 자연스럽게 해라. 기억해라. 중요한 건 결국 해냈느냐가 아니라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손발을 이용해서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진짜로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어제 부동산 정책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주관하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안 보신 분들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대토론회를 갖다 보고 난 이후에 든 생각은 앞으로 더욱더 집사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정반대로 또 시장은 돌아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토론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강제 철거 이주민 애안을 좀 알아달라. 정책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또 시행해야 된다. 서울의 아파트는 피카소의 작품 같으니까 투기가 발생 안 하도록 세제가 강력하게 개편되어야 된다. 그리고 민간 임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장기 임대업자 양성이 또 필요하다. 비아파트 주거를 공급하는 금융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거래세 완화가 또 필요한데 지방의 DSR은 좀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개발 비아파트를 또 공급을 또 늘리자. 3기 신도시 속도를 증가하면서 빨리 공급을 하자. 또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는데 거주 및 실거주 상관없이 강화하지 않으면 똘똘한 안치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서울의 집을 가진 부모님과 지방의 집을 가진 부모님을 둔 학생의 출발선이 또 다르다는 이야기. 또 이강수 대표 이야기는 조금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또 2년 전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을 못 받는 또 안타까운 상황. 조세정책의 공정성, 1주택 양도세 비과세 5억 원,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비아파트를 또 제외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진짜로 많은 분들이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기회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하셨던 분들께는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어제 부동산 대토론을 보면서 감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고양시라든지 서북부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갈 요인보다는 상승할 요인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소결론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국민 대토론회 주요 내용은 핵심 방향은 공급 확대 기조 유지라든지 대출 금융제도 점검이라든지 세제 개편 논의라든지 정책 방향을 갖다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냥 껴 맞추기,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의견 청취로만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라든지 금융대출 규제라든지 세제 개편을 갖다가 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실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기대 효과, 공급은 도심 주택 공급을 또 확대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또 이런 수급 불안 완화를 하기 위해서 공급 확대를 갖다가 진짜로 해 나갈 건지, 또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대출 규제는 지금보다 더 세지면 세졌지 낮아지질 않을 것 같고, 또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라든지 거래세가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될 것 같고, 거래세는 최소하게 좀 낮춰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것 또한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저에게 또 묻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제도 저에게 많은 분들이 또 상담 가능하냐, 그리고 연락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상담도 제가 최대한 또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집단대출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그리고 실수요자 대출이 얼마나 또 유지될까요? 도심 공급 확대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 이 세 가지를 갖다 주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낙관적인 지금 시나리오를 갖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시나리오,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 핵심 지역은 보합 내지는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고, 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더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금융 규제라든지
경기 둔화가 겹칠 경우에 거래 위축이라든지 단기 가격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잘 대비를 갖다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뭐 다음 주에도 지금 국무총리 주관하에 지금 한 번 더 대토론회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대토론회 지난주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용한 자산이 있거나 또 가용할 수 있는 또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더 세게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광수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부동산 규제 제한, 기대출자도 대출 조건을 전부 소급 규제하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연간 총량 제한시키자, 양도세 감면은 생애 최초 1회만 허용하자, 규제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규제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했는데, 아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이광수 대표를 갖다가 찍어서 발언 기회를 준 것을 보면서 부동산 대토론회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부에서 원하는 지금 답을 갖다가 짜놓고 그 답을 갖다가 전 국민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또 아쉬웠던 거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그런 발언을 갖다 한번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없었고, 더 나가서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근저당 매매를 했었던 것 관련해가지고도 아무런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관련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론회 요약을 어제 11시쯤에, 일단 이름은 토론회라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의 공산당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인의 이의심이 모여서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만드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에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존나 잘 보이는 손으로 지금 이 보이는 손을 갖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규제, 정책 개입, 세금, 관치, 너무 잘 보이잖아요. 너무 잘 보여.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지금 흘러가는 부동산 정책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 일타, 딱지 일타, 절세 일타, 갭투 일타, 교환 일타, 경매 일타. 네, 근저당권 설정으로 내 집 마련 꿈은 이루어진다. 4억 딱지로 30억 서초 레미안을 소유하시는, 또 세금 줄이기의 도사, 갭투기와 담보를 위해서 아들집과 바꿔치기, 경매 플러스 갭투기 전략으로 45억 아파트를 소유하는 이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로 이게 사실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 바이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이 짤을 갖다가 살펴드리면, 여긴 재건축 단지라 살 수가 없는데 걱정 마세요. 지금 사시면 재건축 대박, 조합원 지위까지 가능하다. 돈이 없다. 걱정 말라. 전세 10억 껴있으니까 20억만 가져오라. 하지만 사실은 3억밖에 없다. 걱정 말라. 17억 원을 근저당을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3억만 가져오라. 아니,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면서 갭투자는 나쁜 거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 안 하는 조건,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면서 이렇게 본인 집을 갖다가 매도를 갖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지잡듯 괴롭히더니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본인은 이것들을 갖다가 어기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감스님들은. 진짜 오세훈 TV에서 1000만 서울 시민에게도 1000만 개의 사정이 있다.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일지도 모른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란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고,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면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대출 규제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이 토론도 무의미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숨통을 쪼이는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손질해달라는 절박한 호소고,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어제 했었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런 것들을 답할 수 있었을까로 생각했는데, 어제 이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 한 분도
이런 질문을 갖다 하지 않아서 오늘 감사 스마일이 관련해가지고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집 29억에 매도했다는 사실만 알지 이 속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관련해가지고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글을 알아듣기 쉽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도 글을 쓰다 보면 가장 허탈할 때가 달을 가리켰는데 귀엽고 손가락에 때를 보면서 훈수를 두는 이들을 마주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집을 팔면서 17억 원짜리 근저당을 직접 설정한 기막힌 꼼수를 비판했더니 어김없이 실드 부대가 몰려와서 앵무새처럼 외친다. 집 팔고 근저당 갚는 게 불법이냐? 주담대 막히니까 암암리에 다들 쓰는 방법인데 왜 난리냐? 그게 이렇게 그래 맞습니다. 문제는 주담대를 막은 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는 겁니다. 답답해서 명치를 찌르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아주 쉽고 건조하게 풀어드리면 불법 아니라는 거 압니다. 당신들 말대로 돈 빌려주고 담보 잡는 것 자본주의의 합법적인 자유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법전의 조항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두개골 속에 들어있는 기적의 경제학과 그 지독한 위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애초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어땠을까요? 매수자가 은행에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깔끔하게 소유권을 넘기면 끝날 일인데 이 평범하고 매끄러운 거래를 누가 박살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알게 되겠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지키겠다면서 서민들의 주담대 서터를 무자비하게 용접해버린 이재명 정권이고 은행문이 닫혀서 매수자가 잔금을 못 구하자 집을 팔아야 하는 대통령 부부는 참으로 번거로운 수고를 지금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매수자에게 17억 원을 빌려주는 혹은 유예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등기부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서 셀프 근저당을 잡는 겁니다. 자기가 막아놓은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를 차린 셈인데 여기서 실드 부대원들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할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대출을 막은 명분이 가계부채 건전성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나라 경제가 위험해진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는데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17억 원을 빌리게 되면 가계부채가 폭발해 나라가 망하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에게 17억 원의 빚을 지면 가계부채가 기적처럼 건전해지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나쁜 빚이고 대통령 개인에게 묶인 사금융은 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착한 빚이란 말인가? 결국 매수자라는 국민 한 명의 가게에 17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얹어졌다는 경제적 본질은 단 1g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코웃음을 치는 대목입니다. 자기가 내세운 정책의 명분을 자기 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깔아뭉갠 것이고 의사가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까 빵집 문을 다 닫아라라고 명령해놓고 정작 자기는 빵집 뒷문으로 몰래 나가서 환자에게 자기가 구운 수제 케이크를 비싼 값에 팔아먹은 꼴입니다. 그래놓고 들키니까 빵집에서 판 거 아니니까 합법이잖아 라고 우기는 이 찬란한 뻔뻔함, 불법이냐 아니냐의 얄팍한 방패 뒤로 숨지 마시고 이 사건의 핵심은 서민들의 대출이 막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월세를 전전하는데 그 규제를 만든 권력자는 수십억 원의 현금 동원력을 무기 삼아서 자신만의 VIP 우회로를 뚫어서 자산을 불렸다는 위선의 팩트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이 작동하지 않아서 꼼수를 동원해야만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면 그 정책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될 실패작임을 권력자 스스로 증명한 것이고 궤변으로 포장된 이 기괴한 내로남불의 경제학을 깨닫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합법 타령만 반복한다고 하면 당신들은 평생 저 야바이꾼들이 던져주는 빵부르스럭이나 죽보 사는 훌륭한 엑스트라의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어제 국민 대토론을 보면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근저당 17억에 대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질문의 기회가 없어서 질문을 갖다 못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나오질 않아서 오늘 답답한 마음에 오늘 감사스마일이 감사님들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17억 근저당 정상거래다. 세무조사를 안 할 거다. 2달 전 발표했던 헌시장처럼 이런 것들을 뒤집었고 127명은 탄류혐의 캐더니 대통령 거래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정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니까 진짜 내로남불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발표 때는 4인간의 채무 가다자를 조사 대상을 꼽는다고 했는데
17억의 개인 간의 그 채무가 과다가 아닌 건지, 그러면 30억 이상 근저당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세무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완전 내로남불의 지금 부동산 정책, 특히 2030이 정말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많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특히 2030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지금 정부가 대출을 억제해서 갭투자나 다른 그런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까? 이건 완전 내로남불 아닌가? 주변 청년들도 연봉이 꽤 높은 편인데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년분들이 느끼는 좌절감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17억 근저당을 갖다 설정하고 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좀 말이 안 되면서도 지금 황당하지만 이런 것들도 지금 묻히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감스님들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틀뱅님의 커피챗, 정말 발제자들은 노이즈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이미 지금 답이 있었다. 토론회를 끝까지 보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의견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세우던 방향을 설명하고 설득하기에 나온 것에 가까웠습니다. 때로는 반론했고 때로는 직접 결론을 내렸으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신호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 보냈는데, 형식은 국민 대토론회였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답은 상당 부분 정해져 있었고, 발제자와 전문가, 시민들의 수많은 발언이 오갔지만 정책의 본질에 있는가는 반드시 필요한 말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많은 말을 걷어내고 대통령의 발언만 이어붙였을 때 정부가 어디로 가려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감스님들께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지 마시고 7월 말 8월 초에 세제 개편안을 갖다가 보고 의사결정을 갖다 하지 마시고, 지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 내가 종잣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올 하반기에는 더욱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정말 어제 답답했습니다. 감사스마일 찐팬 단톡방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에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로 할 거고, 아침 방송 시간대는 제가 진짜 필수적인 핵심적인 이야기들로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예상이 맞았고 부동산 대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냥 끼워 맞추기, 본인들의 원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진짜 형식적인 그런 조건이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어제 토론회 때 제가 보았던 느낌은 너무 당당했고 너무 뻔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엄청난 부동산 상승을 갖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해왔었는데 그런 반성이라는 건 일도 없었고, 오히려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더욱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더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고위공직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극치를 갖다가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망세가 또 심해지면서 또 양극화가 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청년과 실수요 대상의 금융 완화 혜택을 받는 중저가 주택이라든지 교통 호재 지역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또 매수가 또 유지가 되고, 10억 이상 되는 20억 이상 되는 고가라 다주택 영역은 세제 개편 부담으로 거래 소강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중심 재편으로 정비사업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 빨리빨리 가지 못할 것이다. 진짜 이주비 대출 하나도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부러 저는 알면서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지금 패싱하고 있는 것들이 어제 감지되었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은 앞으로 공급 부족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서울 수도권의 핵심지의 그런 선호도는 더욱더 강해질 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를 갖다가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갖다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트리거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거나 지금이라도 저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특히 실수요자들은 대출 문턱과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라도 더 빨리 해야 되면서, 앞으로 주택 공급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말은 주택 공급이 온전한 내 것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로 해서 3기 신도시를 조금 더 빨리 공급을 해 나가겠다는 거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이라든지 공공 분양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하고 지금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남들 따라 사기보다는 본인들이 지금 확실한 주관을 갖고 본인들이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행동하셔야 되고, 제가 작년에 스트레스 DSR 3단계 되기 전에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렸고, 올 초에도 더 대출이 안 나오기 전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나올 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진짜 종잣돈이 있다, 만약에 5억까지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수도권에 비규제지역 거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비규제지역, 특히 규제지역이 아니고 비규제지역인 뭐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또 남양주라든지 이런 쪽에 진짜 실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